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붓을 댈 때마다 색이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가진 그림이 있습니다. 은은한 묵향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늬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죠. 우리 지역 대전에는 이런 무늬나의 전통적 매력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30년이란 세월 오로지 무늬나만을 그려왔다는 박상인 화백. 그와 함께 무늬나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하얀 한지 위에 생각을 담는 박상인 화백. 문인화가 좋아서 먹빛에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경험적 소재들을 알아는 차리되 그것을 인식의 세계로 좀 끄집어 올려서 생각과 생각 끝에 나오는 생각들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좀 차원 높은 인식의 세계, 그림과 글과 내용이 조화로운 것, 이것이 문인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조그만 서화실. 여지에 동여자 하인 있고 모란지에는 의호중의니라. 진도연명. 박상인 화백의 하루는 글 읽는 소리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내로 세인이 심에 몰아나되 습관인 듯 칼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여지에 박화백은 그림을 그리기 전 칼과 방울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칼과 방울은 성리학적 측면에서요, 실천 철학이죠. 칼은 자르는 거거든요. 잡념도 자르고 또 쓸데없는 감정과 이성의 소비도 자르고, 그래서 곁에 두고 좀 만지작거리는 편이고요. 종은 제 안에 나태함을 깨우면서 동시에 경거망동한 걸 좀 경계시켜서 누가 나를 좀 울려줬으면 좋겠는데 울려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딱 울리면서 하루에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한 거죠. 문인화의 첫걸음은 마음 수양이 먼저라 생각하는 박상인 화백. 지화가 가해자 신번이로되 진도연명은 선비와 같은 문인 화가로서의 삶. 그것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스님이 되셨지만 영어 선생님이신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호구주사를 하니까 붙잡은 아이들이 몇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6명을 끄집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덕사 운수함의 법현 스님이 그 당시에 문인화로선 아주 대가셨어요. 그분 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또 그 중에 3명은 한글만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한글과 한문을 해서 윤봉길 희호대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고서에서 나는 향기도 좋고 붓 잡은 느낌도 좋고, 그래서 그게 싫어 본 적이 없어서 한문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시와 그림은 생활로부터 나온다. 그는 살면서 느끼는 진솔한 마음을 그리는 것이 문인화라고 생각합니다. 박화백은 기교보단 우직한 힘이 생동하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때론 조심스레, 때론 과감하게 붓질을 합니다. 주제와 소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담습니다. 소재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대나무, 바위, 새. 근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한 화폭에 담아놓고 대나무의 흔들림, 바위의 꿋꿋함, 그러면서 흔들리는 대나무를 쳐다보는 새를 통해서 전 이런 글을 만들어냈어요. 풍파수 일상이나 환작 봉황유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 파도는 늘 일상으로 불어닥치나 도리어 나는 봉황새가 되어서 세상을 유유히 날고 싶다. 눈으로 보이고 체험하는 경험 세계를 벗어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인식의 세계로의 전환, 그 인식으로의 전환을 인문학이라고 그러고, 그 인문학을 뒤집으면 문인학이거든요. 문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딱 써내는 것, 이것이 제가 작품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관전 포인트죠. 이것을 우리는 관물서정이라고 하거든요. 사물을 관찰한 후에 거기에서 느낀 나의 감정을 극대화한 후 그걸 걸음망에 딱 걸러서 딱 표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술가적 관찰 능력인 거죠. 박화백은 사물에 대한 통찰력으로 그 본질을 파악하고 살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표현해 왔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인 화가로서의 삶. 문인 화가로서의 외길 인생, 그 시작은 이기심이었습니다. 저희가 8남매였고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키우셨거든요. 아버님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저만 홀로 사실은 문중에서 내려오던 붓을 잡았을 뿐인데 너만 홀로 생활전선에 가지 않고 너만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좀 사업하던 누님, 또 집안을 일으켰던 형 그리고 또 누님들이 제가 이 길을 갈 때 응원보다는 야, 붙잡고 20년 되면 그 누구도 그 정도는 해라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다가오기는 했어요. 붓을 잡는 시간의 무게가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물론 좌절하고 외면했던 시간도 있었죠. 작가 활동보다는 선생이나 강사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수입으로 좀 살 때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빚을 갚기도 했고 약간의 돈이 마련이 되자 이게 또 출석출석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싶고 쓰고 싶고 그때의 고생은 집사람이 식당 알바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또 저를 뒷바라지해서 지금은 그 빚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저의 반은 8할 이상은 아마 집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인 화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좋았어요. 오지도 않던 사람이 웬일이야?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왔어. 그냥 당신이 작업실 놀러 온 것만도 난 그게 더 놀랍다.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했던 것들 생계를 꾸려가는 좀 것은 정리하고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낙관이 위로 올라가는. 네.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로 네. 이렇게 서양화를 좀 전공한 스며들면서 아내의 도움이 이런 없었다면 작품들도 문인 화가로서 있죠. 그의 인생은 불가능했습니다. 꼭 어떤 식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가로도 놨다, 세로도 놨다 이렇게 변형 있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으면. 맞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 구름이라는 것도 상상이 문인화의 되고. 추상화 그래서 기법을 접목한 예전에 새로운 그 시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늘 좀 이제는 좀 변해보라고 했었던 것들을 이번에 좀 많이 시도한 것 같아요. 박화백이 새로운 시도를 겁내고 머뭇거릴 때면 늘 힘이 되어준 아내. 갖게 하잖아. 몰랐던 인내심. 아내는 그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준 삶의 동반자입니다. 감사하고. 그러게 말이야.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면 또 잘 갈 수 있게끔 주위에서 가족이 인내해주거나 참아주거나 지켜봐주는 응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면 찾아오는 곳. 오늘 그가 만날 세상은 여름의 정수인 연꽃밭. 자연은 저한테 도서관과 같은 곳이죠. 글자는 없고 소리는 없으나 이곳에서 온통 읽어낼 수 있는 자연의 감성.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물주가 준 도서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지붕 없는 도서관. 오늘 이곳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참입니다. 자연을 마음으로 읽어보고 싶은 화가. 박상인 화백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읽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이맘쯤 되면 눈을 깨끗하게 해주는 연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연꽃을 좀 그려볼까 하는데 왠지 연을 보고 있으면 내 자신이 좀 너무 물드는 게 아닐까 싶어서 물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요염하지 않은 연꽃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한지 위에 붓이 스치고 연밭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색을 풀어 형태를 드러내는 그의 문인화. 강렬한 이미지를 뿜어내는 것은 그림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풀어내는 것은 글입니다. 원년불관 세속진 하래 환발 구시화 수목원의 연은 새 속의 더러움 관계치 않고 여름 오자 다시 옛날 그대로의 꽃을 피웠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때가 묻잖아요. 그런데 연은 작년에 보나 올해 보나 내년에 보나 10년 전에 보나 세상에 더럽지 않은 모습 그대로로 우리에게 글자 없이 소리 없이 타일러주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좀 나도 좀 맑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런 글을 짓게 됐죠. 일년에 한 번 고이 모셔둔 작품이 옷을 벗는 시간. 화가가 직접 전시작품을 배치하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신경 쓰입니다. 저런 액자들을 전부 이쪽으로 통일하고 먹그림을 다 이쪽으로 갖다 놓을까요? 좋은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처럼 이 친구들도 서로가 좀 조화롭고 보는 데 있어 자연의 흐름때처럼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공간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는 것보다 배치가 더 오래 걸리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올해 선보일 작품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새롭게 시도한 추상 기법을 접목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우연히 비가 내린 날 산에 갔는데 와, 흰 구름이 산들을 이렇게 지우면서 싹 가는데 그야말로 하얀 화폭에 그림처럼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산은 구름을 막지 않고 구름은 산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싹 채워지는 충만함이 이거다. 이번 주제는 모순 대립의 통일, 서로 스며들어서 조화로운 것. 이렇게 되면 충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묵묵히 스며들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시회를 갖게 됐죠. KBS 대전방송총국의 개국을 기념해 초대전으로 마련한 박상인 화백의 문인화전이 시작됐습니다. 화가는 늘 시대에 맞는 그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그의 마음이 묵묵히 스며들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정을 한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해서 내 실력을 빨리빨리 올려보자. 이 먹작업이라는 건 변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변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은 드러난 뇌라서 생각 먼저 바뀌지 않으면 얘 손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작가에게 좀 어려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한 가지, 공부만큼은 원 없이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매년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문인화 작품. 사색하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끝만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백합화가 피니 사람으로 하여금 화합하게 만들더라. 이건 제가 쓴 시예요, 그냥. 그 글은 하나의 조형을 도와줘요. 이게 문인화예요. 문과 화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림을 그림으로 보지 않고 시로 봤으면 좋겠어요. 즉 그림을 읽어낼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시적 감흥을 하나 탁 한 수 읽고 간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저는 그림을 여전히 쓰고 싶습니다. 인생의 농담을 담아 그림을 그리는 박상인 화백. 그림에서 따스한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의 작업은 계속될 겁니다.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전통 예술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박상인 화백. 다양한 연령대가 문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만으로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에서 문인화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 열정 계속되길 소소공방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